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옐로스톤 국립공원.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다녀오셨는지요? 미국 이민 와서 초창기에 애들하고 한번 다녀오고 그 후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다시 간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 멋지고 아름다운 국립공원 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거리도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숙박이라든지 둘러보는 장소 등이 좀 애매해서 엄두가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옐로스톤의 매력이라는 간헐천, 온천탕 등은 처음에는 신기하지만 이곳저곳 비슷한 장소만 보면 별 흥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버팔로, 무스, 곰 등이 있다지만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너무 가까이에서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등등의 이유로 옐로스톤은 한 번은 가봐야 할 리스트에 있지만 두 번, 세 번 가보고 싶은 리스트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쁜 이민 생활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미주 한인들께서 잠시 시간을 내서 옐로스톤의 엑기스와 같은 장소를 보고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옐로스톤은 미국 중북부의 와이오밍에 있지만 아이다호와 몬타나주에도 조금씩 걸쳐 있습니다. 위치상 미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뉴욕, 시카고, 휴스턴 등지에서는 거리가 멀어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LA에서 옐로스톤까지는 1000마일로 운전만 16시간이 소요됩니다. 항공을 이용하면 옐로스톤에 인접한 잭슨 홀까지 갈 수 있어 좋습니다만 렌트카를 하고 공원 내 호텔,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본인의 자동차에 캠핑 장비를 싣고 운전해 간다면 장거리를 운전하는 수고가 따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옐로스톤을 관광할 때 팔자 모양으로 돌아 나온다고 합니다. 이틀의 옐로스톤을 보려면 이 팔자 모양 중에 아래편 한 바퀴를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잭슨 홀을 지나 그랜 티톤을 거쳐 남쪽 입구로 옐로스톤으로 들어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 곳이 웨스트 덤입니다. 서쪽 엄지손가락이란 말인데 지도를 보면 옐로스톤 호수의 서쪽 부분에 엄지손가락처럼 붙어 있어 1870년 와시범 탐험대에 의해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쪽은 옐로스톤 호수를 옆에 두고 다른 지역보다 가이저 활동이 적어서 일찍부터 상업시설이 들어선 지역이라고 합니다. 호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특이한 간헐천과 시프런 빛이 보이는 온천탕이 함께 있어 처음 옐로스톤의 특징을 접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여러 간헐천과 온천탕을 돌아볼 수 있는 나무 산책로를 따라 한 바퀴 돌아 나오는데 1시간 정도면 됩니다. 두 번째 가볼 곳은 올드 페이스풀입니다. 올드 페이스풀 하면 약 90분마다 온천수 전기를 뿜어 올리는 올드 페이스풀 간헐천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을 맞추지 못한다면 이곳을 보려고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Upper Guys Basin으로 알려진 이 지역에는 흥미진진한 간헐천과 온천들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 2시간 정도를 할애하여 이곳을 꼭 둘러보셔야 합니다. 산책로를 따라 크고 작은 각양 사이즈의 간헐천과 온천탕들이 수없이 나타나는데 간헐천의 경우 전기가 뿜어 나오는 예상 시간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온천탕이나 간헐천의 이름을 보면 그 모양새에 따라 아주 위트와 유머가 넘치는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중간부에 있는 그로토 가이저는 쉴 새 없이 전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그 모양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리고 소리도 커서 전기 기관차의 기적 소리가 연상됩니다.
약 1마일 거리에 모닝글로리 온천탕까지 다녀오면 아주 좋습니다. 모닝글로리 온천탕은 맑은 에메랄드빛 물이 솟아오르는 주위로 주황색 이끼가 자라 신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내판에 보면 이 뜨거운 온천탕 안에 사람들이 동전, 캔, 쓰레기들을 던져 넣어 탕의 색깔을 변형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공원 측에서는 정기적으로 이 탕을 청소하여 원형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올드 페이스풀 인에 들러 간단한 음료도 즐기면서 기념품점을 들러보는 것도 여행의 큰 즐거움입니다. 세 번째는 그랜드 프리즈메릭 핫스프링스입니다. 이곳 온천은 프리즘이 무지개 색깔을 내듯이 온천탕 주위로 무지개빛 띠를 두르고 있어 유명한 곳입니다. 이러한 색상은 온천탕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비한 장소 리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이곳은 옐로스톤 안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곳인데요. 낮에는 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고 이곳을 보려는 인파들로 넘쳐납니다. 아침 일찍 오면 조금 여유가 있어 좋습니다. 미드가이저 베이슨으로 알려진 이곳은 온천탕을 가까이서 둘러보는 산책로가 있고 산 중턱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는 별도로 마련된 등산로를 따라가야 하는데 Fairy Falls Trailhead라고 하는데 주차를 하고 왕복 1.5마일의 완만한 길을 다녀오게 됩니다. 이곳 전망대에 서면 그랜드 프리즈메릭 온천탕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랜드 캐년 오브 옐로스톤입니다. 이곳은 그랜드 캐년처럼 거대한 협곡 사이로 옐로스톤 강이 쏟아져 내리는 장관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옐로스톤이란 이름에 걸맞게 베이지와 주황색 바위산 협곡 사이로 엄청난 수량의 물줄기가 쏟아지면서 어퍼 폭포, 로워 폭포들이 장관을 연출합니다. 제일 먼저 사우스림 도로를 끝까지 운전하여 들어가면 아티스트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그랜드 캐년 오브 옐로스톤의 전경은 과히 압권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가늘천과 온천탕의 이미지와는 완전 다른 별세상의 또 하나의 옐로스톤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1871년 헤이든 탐험대의 일원이었던 토마스 모란이 이곳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어퍼 폴스 뷰 포인트에 들리면 폭포를 더욱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데 건너편으로 폭포 바로 옆에 붙어서 관람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 관람 장소가 블링크 오브 어퍼 폴스입니다. 옐로스톤 강물에 거대한 물줄기가 협곡을 거쳐 나오면서 낙하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진기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억은 평생 남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노스림으로 들어가 몇 군데의 뷰포인트를 더 둘러보아도 좋습니다. 옐로스톤의 명물인 버펄로는 그랜드 캐년 오브 옐로스톤 아래편에 있는 헤이든 파크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옐로스톤 강을 따라 조성된 푸른 초장이 그들의 보금자리이지요. 옐로스톤의 숙박은 초이스가 제법 됩니다. 이틀 정도 여행이면 한 곳에 있는 게 나은데 공원 내 그랜트 빌리지, 올드 페이스풀, 캐년 빌리지의 랏지를 예약하면 가장 편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캠핑장도 여럿 있습니다만 비가 오는 경우 그리고 모기를 퇴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랏지든 캠핑장이든 옐로스톤 공원 안에 있는 장소는 수개월 전에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만약 마지막 순간에 숙박 장소를 구해야 한다면 서쪽 입구에 있는
웨스트 옐로스톤 마을에 호텔과 모텔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6월에 발생한 홍수로 몬타나주로 빠지는 북쪽 입구와 북동쪽 입구는 현재 닫혀 있습니다. 북쪽 입구의 멤모스 핫스프링스와 동북쪽의 타워 루즈벨트 숙박시설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옐로스톤은 가는 방법, 숙박 장소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걱정 없이 다녀오는 방법으로 관광회사를 통해 다녀오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위에 설명드린 모든 장소를 돌아보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참고하셔서 즐겁고 유익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